박지원 대표입니다. 지난 한 주는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요즘에 할 얘기가 많아요. 그쵸? 다사다난한 한 주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가장 많은 기사는 이란 중동하고 전쟁이죠. 이란 전쟁 얘기가 가장 많은 것 같은데 그쪽 관련해서는 우리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라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정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전쟁 여파로 인해서 기름값이 좀 오르고 또 환율도 오르고 많은 영향이 있죠. 하지만 그 와중에 누군가 또 혜택을 보고 있죠. 혜택이라고 하면 혜택이죠. 무기, 방산 쪽에서는 천국 얘기가 매일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한편으로 보면 누군가의 위기지만 또 누군가의 분명히 또 기회도 있는 이런 또 세상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 한 주 저희 부동산 관련한 또 이런 건설이죠. 건설 관련한 전반적인 상황들은 정말 급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튜버들이죠. 전문가분들이 나오셨는데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 중과세 5월 9일이 끝나면 폭등할 거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보합세가 될 거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계속해서 한동안은 조정을 받을 거다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그 유튜버 내용들을 잠깐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보면 이해관계가 상당히 있는, 우리 흔한 말로 이해 충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 어떤 전문가분들은 주택을 많이 또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주택 투자를 하신 분들이겠죠. 그리고 또 임대 사업을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게 그렇게 달갑겠습니까? 특히 세금이 오르는 거는 더 안 달갑죠. 그런 것들까지 이 내용에 조금씩은 또 감정이입이 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저는 해봤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을 또 대통령도 보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정말 센 걸 냈죠. 다주택자 또 비거주 고가주택을 가진 공직자는 정책에서 배제해라. 정책 결정하거나 그 저변에 또 검토하시는 그 공직자분들을 배제해라라고 하는 정말 강력한 이 지시를 내리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그렇습니다. 이해 충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들의 이해 충돌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정책에서도 이해 충돌이 있는 건 분명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지금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는데 그 플랫폼에도 고위공직자 그리고 연예인이죠. 자산이 많으신 분들, 현금이 많으신 분들의 현황을 또 분석해 놓은 투자를 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플랫폼에 좀 담아봤어요. 왜? 고위공직자들이나 연예인들은 대체 어느 지역에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도 궁금하시잖아요. 일반인들은 그걸 다 찾아보실 수가 없어서 저희 플랫폼에 좀 담아봤는데, 역시나 고가 주택들이 많은 또 언론에 자주 언급된 지역들의 투자 비율, 또 보유 비율이 높더라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정부 또 대통령 정말 세다. 라는 얘기를 제가 누차 드리고 있는데, 아픈 곳들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는 5월 9일을 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전혀 다른 측면에서 좀 보고 있어요. 첫째, 돈줄이 막힌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사업자 대출이라고 하면 개인 사업자도 있고 법인 대출도 있습니다. 법인 대출이나 개인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하신 분, 최근에 그 대부분 판결나신 분 있죠. 그런 대출이 사실은 저도 이 업계에 있으니까 알죠. 많았어요. 실제로 2000년도, 2001년도에 주택 가격이 폭등하는 시점에 상당히 많은, 그분이야 고위공직자니까 그렇고 일반인들도 꽤 있었다라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부분까지도
이미 정부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걸 지난 정부는 조금 풀어줬다고 할까요? 그냥 놔두고 있었던 건데 이번 정부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주 기조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난주부터 해서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장특공제 축소 전에 고가주택, 그 10년 이상 보유한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가 폭증하고 있다. 특히 강남 3구, 목동, 여의도, 즉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재건축 단지들 위주로 장기 보유하신 고가 주택들 매도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또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여요. 저는 앞으로는 더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미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이 장기 보유라는 놈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는 부분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는 누차 드렸는데 저도 많이 내야 됩니다. 실제로 뭐 그건 저야 뭐 비싼 집이 아니니까 일반 뭐 평범한 집이긴 하지만 일반 서민들도 장특공제가 줄어들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10억대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100억대, 뭐 50억대 가지고 계신 분은 더 하겠죠. 아주 많아요. 세부담이. 아주 커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는 누차 말씀드리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짧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거 김용범 정책실장 뭐 청와대죠.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주에 기사 신문에 인터뷰를 하면서 초고가 주택, 그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50억 정도 봤는데 정부에서 바라보고 있는 건 한 60억 정도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어요. 기사 내용에 보니까 조금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뉘앙스로 기사가 써졌더라고요. 그런데 50억 정도 되는 초고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실효세율이 0.15% 정도라고 해요. 물론 재산세는 0.1%, 0.4%에서 정도 됩니다. 종부세까지 하면. OECD 평균 0.33%는 실효세율은 좀 낮습니다. 이제 재산세, 세율로만 보면 낮지는 않은 것 같으나 우리는 그 아래 또 허들이 있죠.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걸 적용하고 공시지가라는 걸 적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실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 실효세율은 떨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뉴욕이나 런던 수준으로 올리겠다라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세율이 얼마냐? 1%에서 2% 정도 됩니다. 1%만 되더라도 50억짜리 주택이면 연 5천만 원을 내셔야 됩니다. 그럼 100억짜리면 1억. 이번에 IUC죠. 300억이 넘는 청담동 그 주택은 말씀드리기도 버겁네요. 3억이 넘습니다. 재산세만 그렇습니다. 월 기준으로 따지면 물론 IUC야 뭐 소득이 워낙 많으시고 자산이 많으니까 월 3천만 원씩 월세를 내시는 것하고 비슷해요. 그 정도 수준의 재산세를 내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초고가 주택은 말 그대로 세제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은 50억 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한민국에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지 않아요. 그런데 언론은 어찌됐건 그 기사를 이제 크게 확장시켜서 또 확대해서 보도가 나가는 거 가십거리잖아요. 일부 특정 부유층들의 내용인데 이게 왜 전체 5천만 국민들의 관심 대상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볼 것만 봐도 된다. 굳이 나하고 관련 없는 거 물론 목표를 세우고 뭐 잘 살려고 하면 저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볼 필요도 있겠죠. 목표는 필요한 거니까. 하지만 관련도 없는 거에 너무 우리가 일일 이비하면서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지금 부동산 전망 또 예측을 많이들 하시는데 거기 예측하고 전망하면서 누차 말씀드렸죠. 전 정부에서 이랬고 또 지난 정부에서 이랬고 10년 전 10년 주기설 여러 가지를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분들의 생각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생각이 다른 게 우리가 과거와 지금은 다릅니다. 자꾸 과거의 사례, 과거의 결과를 가지고 와서 앞으로는 이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맞을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20년 전 2006년도에서 2007년도에 부동산이 폭등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주택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IMF가 끝나고 나서 IMF 종료하고 2003년, 2004년 카드 대란까지 끝나고 나서 2006년, 7년, 8년이죠.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나기 전까지는 폭등하던 장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물론 IMF 때 폭락을 했죠. 50% 이상 폭락한 지역도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폭등하는 것도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그 흐름을 잘 타신 분들은 또 잘 벌었죠. 그리고 나서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오고 나서 반값 아파트가 나왔죠. 그러고 나면서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가격이 상당 기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게 2015년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장기 조정을 받는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주택 공급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언제 올랐냐? 2017년, 18년부터 살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19년, 20년, 21년에 폭등을 했어요. 그게 이제 10년 주기설로 맞추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주기설하고 상관없다. 왜? 경제 사이클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리고 어느 시점 돼서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꽤 맞추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도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막연히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2027년, 8년, 9년에 폭등을 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 지금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게 부족할 수는 있지만 서울 시내 요즘에 25개 자치구 중에 공사를 안 하는 단지 별로 없고요. 특히나 재건축 쪽에서는 지금 기존의 정부에서 어찌됐건 사업을 좀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해서 많은 또 허들을 좀 풀어주고 또 승인을 해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많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는 재건축 조합들도 똑똑해졌어요. 왜?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단지가 사업성이 악화된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목동만 해도 쉽지 않죠.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런데 상당히 빨리 갑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목동은 아마도 재건축을 못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전혀 사업성이 안 나오는 단지도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마냥 주택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재건축이 쉽지 않겠죠. 그런 전반적인 전후 좌우 사정을 다 고려를 한다고 하면 재건축 시장도 빨리 공급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공공회사는 알아서 공급하시겠죠. 왜? 제가 뭐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본격적으로 국회에서도 지난번 9월달 대책이죠. 예, 임대주택 공급안에 대해서 법제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신다고 하면 세상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폭등 폭락이 있을 수 있기에는 그렇게 녹록치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택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는 약보합장 이라고 저는 좋게 말해서 보합이라고 표현했는데 장기 조정에도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폭락장이 올 거라고는 또 생각하진 않습니다. 물론 조정이라는 게 조정폭이 얼마냐에 따라 다르죠. 그 20-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조정폭이지 않을까. 그것도 조금 시간을 두고 볼 수 있습니다. 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매수자가 없잖아요. 예, 매수자가 돈을 못 구해오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매물 잠김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도 종합적으로 여러분 고려를 해보면 거래량은 떨어지고 또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면 버티기라고 하는데 보유세 몇 번 이렇게 얻어맞고 나면 못 버티죠. 예, 특히나 지금 고령층이 가지고 있는 고가주택들은 많이 어려워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정되면서 계속 나올 수는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까지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서 투자를 좀 결정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또 이런 측면에서 전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누차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상업용 부동산, 특히 빌딩 시장 쪽을 말씀드렸더니 네가 사업하니까 그러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왜냐? 돈이 갈 데가 없습니다. 주식 시장도 어느덧 6천선, 7천선 요즘 보셨잖아요. 하루에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상당히 폭이 큽니다. 지난주 미국장도 또 뭐 버블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좀 다시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또 공포에 질리기 시작하면 그 돈이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래서 갈 데도 없고, 그러다 보면 분명히 뭔가 투자할 거를 찾으십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가만히 은행에 돈을 놔두고 있진 않는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이런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신다고 하시면 투자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한 주도 물론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투자자분들은 행복하게 또 현명하게 한 주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